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눈앞의 돈이 아닙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습관과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명상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합니다. 과연 단순히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행위가 어떻게 부와 연결될 수 있을까? 명상이 어떻게 현실의 경제적 풍요와 닿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과 부의 연결고리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입니다. 첫째, 명상은 우리 마음속 불필요한 소음을 줄여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은 마치 작은 돌멩이들이 마음의 호수에 던져져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파문이 커질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흩어지고 집중력은 흐려집니다. 돈과 부는 분산된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중된 에너지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는 몰려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소음 속에 묻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목표조차 명확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명상을 통해 잡음을 줄이고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삶의 방향과 부의 흐름이 맞닿게 됩니다. 둘째, 명상은 자기 인식을 높입니다. 스스로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무의식적 습관과 생각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늘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마음, 미래를 두려워하며 작은 지출에도 크게 불안해하는 습관 혹은 스스로는 전략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곳에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행동 등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패턴입니다. 명상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내면을 비추어 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가난한 상태로 묶어두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절반이나 이루어진 셈입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습관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명상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부를 이룬 사람들을 가까이서 관찰해 보면 공통적으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진동수를 바꾸는 힘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현재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마음의 파동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 긍정의 에너지가 다시 새로운 기회와 인연 그리고 풍요를 불러오게 됩니다. 반대로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스스로 거부하는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명상은 매일의 순간을 감사로 물들이게 하고 감사는 다시 불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넷째,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켜 장기적인 안목을 기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큰 기회를 잃고 조급함에 휘둘리다가 안정적인 성장을 놓치기도 합니다.
명상은 호흡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조급함은 줄어들고 장기적인 안목이 생겨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투자와 소비,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안목이 결국 부자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다섯째, 명상은 내면의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안 된다는 무력감입니다. 반복된 실패나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작고 단순한 호흡에도 집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다시금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자신감은 곧 실행력으로 이어지고 실행력은 불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뿌리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명상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이미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 대신 마음과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단단히 다져줍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풍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단숨에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눈앞에 커다란 결실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부의 과정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그 과정을 버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명상은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풀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탐욕의 상징으로 여기거나 돈을 많이 가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은 열심히 일한 만큼만 주어진다고 굳게 믿어 스스로 기회를 좁히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내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명상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믿음이 바뀌는 순간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둘째, 명상은 지출 습관을 바꾸어 줍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고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명상으로 마음이 안정되면 불안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충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모이고 모인 돈은 또 다른 기회를 낳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셋째, 명상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마음속에서 잡음이 사라지고 맑은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구체적인 그림이 떠오릅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행동은 단순해지고 결과는 빠르게 다가옵니다. 명상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그림을 꺼내어 눈앞에 펼쳐보게 합니다.
넷째, 명상은 끈기를 길러줍니다. 부와 성공은 단기간의 성취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길 위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금세 다른 길로 눈을 돌립니다. 명상은 단순한 호흡을 매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훈련이 사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자신을 다잡는 습관은 곧 삶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끈기로 이어지고, 이 끈기는 결국 불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됩니다. 다섯째, 명상은 관계를 바꾸어 줍니다. 돈은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흘러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가 결국 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불필요한 다툼, 의심, 질투가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작은 말과 행동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부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섯째, 명상은 시간을 다르게 쓰게 합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명상 이후에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허비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그 대신 독서,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시간은 곧 돈이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명상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은 마음속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실패할까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명상은 호흡과 고요 속에서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결국은 두려움이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행동할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기회를 잡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됩니다. 이처럼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돈과 삶의 습관,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줍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매일의 짧은 명상이 쌓이면 그것은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다가옵니다. 명상은 곧 부로 가는 가장 깊고도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행동들은 사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운이나 단번의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모여 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상은 바로 그 습관의 근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첫째, 명상은 아침의 습관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 메시지, 광고, 사회적 이슈들이 눈과 귀를 파고들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이미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는 하루입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의 첫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씁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이 고요하면 그 하루는 집중과 여유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삶을 완전히 바꾸어 갑니다. 둘째, 명상은 소비 습관을 바꿉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우리는 충동적인 소비에 쉽게 휘둘립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혹은 남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소비 자체가 달라집니다.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작은 소비조차도 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돈을 모이게 하고 모인 돈은 새로운 기회와 투자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지출 습관을 바로잡아 부의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셋째, 명상은 일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같은 일을 해도 효율이 떨어지고 실수와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명상은 집중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집중하는 훈련은 일상에서의 집중력으로 이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훨씬 높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밀은 집중력입니다. 명상은 그 집중력을 키워주는 훈련장이자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명상은 인간관계의 습관을 바꿉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 흘러 들어옵니다. 기회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한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낳습니다. 작은 말에 상처를 주고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지며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여유와 배려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이 습관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는 다시 부로 연결됩니다. 다섯째, 명상은 시간 관리의 습관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스마트폰, TV, 쓸데없는 잡담 속에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짧은 명상만으로도 하루를 점검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시간을 돈으로, 돈을 부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여섯째, 명상은 돈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바꿉니다. 돈을 무언가 두렵고 어려운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돈이 와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내면이 안정되면 돈은 단순히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돈을 과하게 쫓지도 않고 두려움에 밀어내지도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돈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부를 끌어오는 길이 됩니다. 일곱째, 명상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게 합니다. 부자는 단기간에 열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반복된 습관 위에서 세워집니다. 명상은 매일의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 모여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여 10년이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국 명상은 습관을 바꾸고 그 습관은 돈의 흐름을 바꾸며 바뀐 돈의 흐름은 부의 길로 이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명상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일 때는 눈앞의 작은 문제조차도 크게 느껴지고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를 인식하고 그것을 붙잡는 능력을 길러주는 삶의 도구입니다. 첫째, 평온한 마음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험과 불확실성만 보며 물러나 버립니다. 반대로 명상을 통해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어떤 이는 불황의 시대를 두려움으로 보지만 평온한 마음을 가진 이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장과 방법을 발견합니다. 결국 마음이 차분할수록 세상의 문은 더 넓게 열립니다. 둘째, 평온한 마음은 판단력을 맑게 합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은 늘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욕심이나 두려움이 앞서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명상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는 습관을 줍니다. 그 결과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이 작은 판단력에서 갈라집니다. 셋째, 평온한 마음은 신뢰를 불러옵니다. 돈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어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투, 눈빛, 행동에서 여유가 묻어납니다. 여유 있는 태도는 타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보다 차분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명상을 통해 얻은 평온은 결국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는 다시 부로 이어집니다. 넷째, 평온한 마음은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기회는 언제나 당장 결실을 주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려야 하듯 기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기회를 망치게 됩니다. 명상은 호흡을 통해 기다림을 배우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익힙니다. 이 기다림의 힘이 결국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섯째, 평온한 마음은 창의성을 꽃피웁니다. 바쁘고 불안한 마음에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잡다한 생각들이 가라앉을 때 그 빈 공간에 창의적인 발상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회는 고요한 마음속에서 피어납니다. 많은 기업가와 창작자들이 명상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의성은 곧 부로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평온한 마음은 실패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조차 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실패도 단절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보이게 됩니다.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째, 평온한 마음은 돈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돈에 집착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돈은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흘러드는 것이지 움켜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풍요가 들어오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돈을 인생의 전부로 삼지 않기에 더 큰 기회를 잡고 더 넓은 시야로 불을 다루게 됩니다. 결국 명상을 통해 얻는 평온은 단순한 기분의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를 발견하는 눈을 열고 현명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신뢰와 인내, 창의성을 길러주고 실패조차 성장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이런 마음의 힘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를 부로 이끌어 줍니다. 부자가 되는 명상은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회를 끌어당기고 부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돈에 대한 두려움, 불신,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적 풍요가 없는 상태에서 외적 부를 원한다는 것은 빈 그릇에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갈라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은 흘러나가 버립니다. 명상은 바로 이 내적 그릇을 단단히 다져주는 과정입니다. 내적 풍요가 채워질 때 외적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첫째, 내적 풍요는 돈에 대한 안정감을 줍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불안으로 보지 않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부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불안정한 사람을 피하고 안정적인 사람에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협력, 신뢰가 모두 안정적인 사람에게 몰립니다. 명상은 내적 풍요를 만들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둘째, 내적 풍요는 선택을 다르게 만듭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서두르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좇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장의 작은 이익에 매이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투자합니다. 지식, 경험, 관계에 투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외적 부를 불러옵니다. 이런 선택의 힘은 내적 풍요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내적 풍요는 기회를 끌어옵니다. 세상은 비슷한 파동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안과 결핍의 파동은 또 다른 결핍을 불러오고 풍요와 감사의 파동은 더 많은 풍요를 불러옵니다. 명상은 우리의 파동을 바꾸어 줍니다. 호흡과 고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각의 변화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자주 다가옵니다. 넷째, 내적 풍요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언제나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신뢰는 결국 돈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평생 지속되며 그 관계 속에서 부는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명상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에서 길러주고 그 결과로 더 많은 협력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섯째, 내적 풍요는 돈을 다루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순간의 충동에 휘둘리거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돈은 흘러야 가치가 있고 흘러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돈을 다룹니다. 명상은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키워 돈을 더 큰 부로 확장시키는 힘을 줍니다. 여섯째, 내적 풍요는 삶 전체의 균형을 만듭니다. 돈은 삶의 한 부분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전부로 여기며 다른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건강, 관계, 마음의 평화를 잃고 얻은 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적 풍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며 돈을 다룹니다. 건강과 마음, 관계와 행복이 조화를 이룰 때 돈은 그 조화 속에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풍요는 부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만듭니다. 억지로 노력하고 애써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가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상하게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적 풍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삶 전체가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이 외적인 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명상은 내적 풍요를 채우는 훈련입니다. 내면이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때 외적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흘러나가지만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돈은 오래 머물고 더 큰 부로 확장됩니다. 부자가 되는 명상은 바로 이 내적 풍요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결국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도 집중력에 있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집중력을 길러주는 훈련이자 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째, 명상은 산만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에 휘둘립니다. 미뤄둔 일에 대한 걱정, 타인의 말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눈앞의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그 수많은 생각들이 흩어지고 단순해집니다. 산만했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더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에너지는 돈을 벌고 부를 키우는 데 필요한 힘으로 전환됩니다. 둘째, 명상은 몰입의 힘을 키워줍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일이든 몰입해서 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주변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명상은 이 몰입력을 키워줍니다. 호흡과 마음을 지켜보는 단순한 연습 속에서 우리는 순간에 몰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이 반복되면 공부할 때, 일할 때, 투자 기회를 분석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몰입의 힘이 강한 사람은 같은 시간을 써도 훨씬 큰 성과를 얻게 되고 이는 곧 부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명상은 집중의 지속력을 길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집중하다가 금세 산만해집니다. 그러나 명상은 짧은 호흡에도 꾸준히 마음을 붙잡는 훈련을 반복하게 합니다. 작은 순간에 집중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속력이 쌓이면 긴 시간 동안의 프로젝트, 장기적인 투자, 꾸준한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지속적인 집중이 장기적인 부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명상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루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상으로 마음이 맑아지면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할수록 집중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런 집중은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만드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명상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웁니다. 분노, 불안, 조급함 같은 감정은 집중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이런 감정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합니다. 감정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눈앞의 일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집중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감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닌 집중된 이성으로 내린 결정이야말로 부를 키우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여섯째, 명상은 작은 성공을 쌓게 합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해냅니다.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상은 호흡이라는 작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끝까지 이어가게 만듭니다. 이 경험이 습관이 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작은 성취를 쌓아갑니다. 그 성취가 모여 결국 큰 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은 집중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늘 문제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핍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정화해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바꿔줍니다. 기회, 가능성,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끝에는 풍요와 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명상을 통해 길러진 집중력은 단순한 정신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벌고 기회를 알아보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산만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기회를 붙잡고 부를 성장시킵니다. 명상은 바로 그 집중력을 키워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부족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지만 정작 돈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상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삶의 흐름 속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째, 명상은 두려움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두려움은 대개 실체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그것을 현실처럼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투자했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실제가 아닌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상상이 현실을 지배해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며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명상은 불안을 다스립니다. 불안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로만 달려가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내일의 일, 다음 달의 걱정,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상상 속에서 불안은 커집니다. 하지만 명상은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합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든 사람은 보다 담대하게 기회를 붙잡고 보다 안정적으로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셋째, 명상은 실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다시 시도하지 않거나 실패의 기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상은 그 기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실패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시도하게 되고 결국 그 시도 속에서 성공을 만납니다. 명상은 실패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넷째, 명상은 돈을 흐름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을 움켜쥐려 합니다. 잃을까봐, 줄어들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마음은 돈을 강물처럼 바라봅니다. 흘러가야 다시 돌아오고 쓰여야 더 큰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합니다. 그 순간 돈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흘러 들어옵니다. 다섯째, 명상은 용기를 길러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용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명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단순히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은 도전하는 자에게 흘러가고 명상은 그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섯째, 명상은 만족을 일깨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끝없는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더 가져야만 안심이 되는 마음은 늘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만족을 아는 순간 불필요한 욕심이 줄고 돈을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만들어 줍니다. 일곱째, 명상은 삶을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게 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삶의 흐름 속에서 기회는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돈을 쫓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명상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부가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결국 불안과 두려움은 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명상은 이 적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온을 통해 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불안을 줄이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기회를 붙잡고 더 넓은 풍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명상은 바로 두려움 없는 삶, 자연스러운 흐름 속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돈과 부는 단기간에 얻어지는 성취가 아닙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자라듯 시간이 쌓이고 인내가 길러져야 비로소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당장의 성과를 보여야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이런 조급함은 부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 조급함을 잠재우고 인내심과 꾸준함을 길러 장기적인 부로 이어지게 합니다. 첫째, 명상은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명상은 이 자연의 리듬을 깨닫게 합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한 박자 한 박자를 지켜보는 단순한 연습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배웁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장기적인 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둘째, 명상은 꾸준함을 만들어 줍니다. 단 하루의 명상으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쌓이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습관을 바꾸며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작은 명상의 꾸준함은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전략, 매일의 작은 투자, 매일의 작은 성장이 모이면 어느 순간 큰 부로 이어집니다. 명상은 이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셋째, 명상은 조급함을 다스립니다. 조급한 마음은 늘 실수를 부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을 서둘러 시작하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대개 손실이나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명상은 호흡과 고요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급함 대신 차분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습관은 결국 장기적인 성공과 부를 불러옵니다. 넷째, 명상은 실패를 견디는 힘을 줍니다. 부의 길에서 실패는 필연입니다. 어떤 투자든 어떤 도전이든 실패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명상은 실패의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섯째, 명상은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꾸준함은 일정한 리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명상을 하다 보면 삶 전체에 일정한 리듬이 생깁니다. 이 리듬은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꾸준한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꾸준한 행동이 모이면 결국 부의 길은 열립니다. 여섯째, 명상은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과만을 바라보며 과정에서 지칩니다. 그러나 명상은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호흡 하나하나를 바라보듯 삶의 작은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과정을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장기적인 부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일곱째, 명상은 시간의 감각을 바꿉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 자원입니다. 명상은 시간을 느긋하게 바라보게 하고 그 속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만이 부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상은 인내심과 꾸준함을 길러주어 장기적인 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실패를 견디며 꾸준히 나아가는 힘은 부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자산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의 평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평온 속에서 인내심과 꾸준함을 길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모이면 삶은 반드시 풍요로워집니다. 돈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이런 인간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말투와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곧 관계를 바꾸어 부로 이어집니다. 첫째, 명상은 말의 습관을 바꿉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말에서도 그 불안이 묻어납니다. 불필요하게 날카롭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은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표현을 씁니다. 같은 말이라도 차분하고 부드럽게 전해지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열립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곧 기회를 바꿉니다. 둘째, 명상은 경청의 습관을 키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상대의 말을 깊이 들어줄 때 생깁니다. 명상은 호흡을 지켜보며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힘을 길러줍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고 기회를 얻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명상은 공감을 키워줍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모두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면서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신뢰는 다시 협력과 부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부는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넷째, 명상은 갈등을 줄여줍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이 불안정할수록 갈등은 커지고 오래 갑니다. 작은 오해도 쉽게 분노로 번지고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켜 갈등 앞에서 차분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많은 기회를 붙잡습니다. 다섯째, 명상은 베풀매 태도를 길러줍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늘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명상은 감사와 함께 베풀매 태도를 키워주며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는 더 큰 협력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돈은 혼자 움켜쥐는 것보다 나눌 때 더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상은 깨닫게 합니다. 여섯째, 명상은 신뢰를 쌓게 합니다. 신뢰는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명상을 통해 차분한 태도와 꾸준한 성실함을 기르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느낍니다. 신뢰가 쌓이면 돈과 기회가 따라오고 그것이 부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신뢰는 부의 기초이고 명상은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은 관계의 폭을 넓혀줍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좁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상은 마음을 열어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합니다. 열린 마음은 더 많은 인연을 끌어들이고 그 인연 속에서 더 큰 부의 길이 열립니다. 결국 명상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곧 부의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마음이 차분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 속에서 부는 흘러옵니다. 부자가 되는 명상은 단지 개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 더 큰 풍요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명상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며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마음의 평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돈의 흐름과 부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명상의 완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내적 평화와 외적 풍요를 동시에 이루어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명상의 완성은 내적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적 평화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적 평화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배의 키를 단단히 잡고 나아가는 선장처럼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삶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내적 평화 없이는 외적 풍요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상의 완성은 외적 풍요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부는 단순히 돈의 양이 아니라 삶 전체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건강, 관계, 시간, 자유 모두가 풍요의 일부입니다. 명상은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합니다. 돈만을 쫓는 마음은 결국 다른 것을 잃게 만들지만 명상을 통해 균형을 아는 사람은 돈과 건강, 관계와 자유를 함께 추구합니다. 이 조화로운 태도가 진짜 부를 만들어 줍니다. 셋째, 명상의 완성은 욕망과 집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원하면서도 돈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결국 돈을 밀어냅니다. 명상은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고 돈의 흐름도 더 원활해집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내려놓을수록 더 많이 얻게 되는 삶의 진리입니다. 넷째, 명상의 완성은 감사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내적 평화와 외적 풍요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 부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나누는 마음은 그 풍요를 더 크게 확장시킵니다.
명상은 끊임없이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고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나누는 사람은 더 많은 신뢰와 기회를 얻고 그것이 다시 부로 돌아옵니다. 결국 부는 순환 속에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명상의 완성은 삶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것을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삶이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건강이 튼튼하며 관계가 따뜻하고 돈이 자유롭게 흐르는 사람입니다. 명상은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조화로운 음악처럼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고요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몸이 좋은 관계를 만들며 좋은 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열고 그 기회가 돈과 풍요를 가져오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상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섯째, 명상의 완성은 결국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사용하는 삶. 불안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평온 속에서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삶. 명상은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세웁니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서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기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의 완성은 여정 속에 있습니다. 명상은 도착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사하고 내려놓으며 꾸준히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이미 부의 길입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명상은 결국 특별한 비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깊이 살아내는 단순한 실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이 쌓일 때 내적 평화와 외적 풍요가 함께하는 삶이 열릴 것입니다.